예,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 5테크 랩장 조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 이제 키노트 하실 때부터 저희 박준영 원장님도 그렇고 에트리의 정영규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조봉인 상무님도 그렇고 5G 관련해서 얘기를 상당히 이제 중복적으로 많이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썸머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산업체에서 일어나는 부분, 지금 어떻게 좀 스페시픽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좀 양념으로 좀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IoT 쪽은 제가 지금 저희가 5G 테크랩인데 제가 담당하는 게 5G 단말부터 기주구 코아, 그 다음에 IoT 쪽 로라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5G와 IoT는 어떤 연관이 있나? 아마 키노트 스피치나 이렇게 아까 앞서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가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아마 들으셨어도 IoT랑 5G랑 무슨 상관이 있지? 왜 5G 테크랩에서 로라까지 하나?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 텐데 요것만 아시면 오늘 그냥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5G와 IoT 요거의 상관관계하고 5G에서 어떻게 5G 특징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IoT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라고 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트라이앵글 큰 게 나왔었죠, 그죠? 속도 높이는 거,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 매시브 커넥티비티. 아까 10의 6승 1km제곱미터에 10의 6승계의 커넥션을 가질 수 있도록 5G IT에서 5G 그 케이퍼빌리티를 정의를 했는데 10의 100만 개예요. 그러니까 1km제곱미터에 100만 개를 매시브 커넥티비티 커넥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5G 기술이다. 이렇게 좀 먼저 비전을 좀 정의를 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저기 로 레이턴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리티컬한 로 레이턴시인데 LTE에서 보통 우리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를 얘기하는 게 보통 한 50ms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5G에서 한 10ms, 에어단에서 보면 한 1ms, LTE는 한 10ms이고 에어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자율주행을 이렇게 한다 치면 아주 빠른 시간에 레이턴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 레이턴시가 많으면 결국 사고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결국 요 세 개입니다. 속도 높이는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매시브 커넥티비티, 세 번째가 로 레이턴시.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IoT랑 상관이 있어요. 매시브 커넥티비티가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연결만, 이게 통화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10의 6승계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개만 있어도 상당히 많은 커넥션을 그 사람들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IoT,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기계끼리 연동하는 그런 IoT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IoT 중에서도 일반적인 아까 신용식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산업 IoT, 인더스트리얼 IoT 같은 경우는 로 레이턴시보다도 아까 AMI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드밴스드 미터링 이건 뭐지? 인프라스트럭처. 제가 선물이 있으면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미터링 하는 부분은 로 레이턴시하고 상관없어요. 걔는 막 뿌려가지고 가스든 상수도든 뭐 어디든 막 뿌려가지고 걔는 커넥션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IoT 우리가 원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게더링하는 그런 게 하나 어떻게 보면 매시브 커넥티비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센서가 연동을 하는데 아까 셀프 드라이빙이나 아까 에릭슨에 보면 이게 디깅하는 게 있었죠, 그죠? 예를 들면 그 로봇도 있었고요. 결국 뭐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하는데 레이턴시가 많으면 내가 조종하는데 벌써 총 맞아버리면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로 레이턴시, 얘도 IoT하고 다 연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G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개, 매시브 커넥티비티랑 로 레이턴시, 이 두 개가 IoT랑 연계가 돼요. 그래서 제가 5G 테크랩인데도 불구하고 5G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IoT도 같이 한다. 근데 저기 있는 로라는 솔직히 이제 5G에 지금 얘기하는 뭐 밀리미터 웨이브나 이런 기반의 5G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기 별도 로라 스펙을 가지고 하는 이제 IoT인데 어떻게 보면 향후에 5G를 가기 위해서 이제 IoT를 저희가 사업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측면에서 이제 첫 걸음을 띄는 어떤 기술인 측면에서 로라를 저희가 같이 한다고 보면 되고요. 조금 이따 아까 뭐 질문에도 왜 로라를 선택했는지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야 될 슬라이드는 많은데 앞에 좀 예습을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복습을 좀 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장표에서 딱 아셔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IT, IoT.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예전에 3G나 2G 기지국 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이거 통신 계통에 안 계신 분, 그러니까 예전엔 기죽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중에 네이버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기죽이 우리 장롱 있죠. 장롱처럼 렉 타입이에요. 렉 타입에 채널 카드 있고 다운 컨버터, 업 컨버터 있고 RF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만한 장롱 사이즈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2G에 3G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RRU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유닛하고 RF를 이제 원격으로 할 때 광을 시프리라는 프로토콜 이용해서 광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연동을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컸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삼성, 에릭슨, 노키아에서 만든 그 장비들은 그 제조사만의 어떤 인터페이스나 분명히 3GPP 같은 스펙은 있겠죠. 근데 구현하는 어떤 스페시픽한 건 다 제조사 디펜던트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5G에 오면서 이게 시대적으로 보니까 꼭 5G 오면서 이게 그건 아니에요. 4G에도 가상화 기술 기반의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IT란 거는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X86, HP 서버 아주 커모디티한 서버를 가지고 기죽을 구성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IT, 인텔이나 HCP 같은 업체들이 5G에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노키아 이제 조상무님 계시면 약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에코에서는 보면 5G 들어오면서 그 인텔이나 이쪽에서 상당히 지금 막 오그레시브하게 들어옵니다. 저희가 실제로 협력했던 사례도 있고요. 뒤에 슬라이드 있지만 그래서 그걸 하나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 어떤 커모디티한 하드웨어 위에 가상화 기반 위에 거기서 어떤 DU 펑션을 구현하고 어떤 소프트웨어 펑션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실제로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로 됐던 어떤 뭐 채널 카드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RF는 아니겠죠. RF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IT를 기억하셔야 되고 IoT 플레이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5G하고 IoT는 분명히 연계가 된다. 마지막에 버추얼 익스피리언스하고 스마트 머신이라고 있는데 일단 아까 보셨듯이 뭐 AR, VR 있던 뭐 가상현실 이건 당연하게 이제 5G 서비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표에서는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 장표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긴 딱 기억하실 거 요겁니다. ENBB, 매시브 커넥티비티죠. 그 다음에 로 레이턴시. 요거 세 개만 딱 오늘 잃어버리지 마세요. 요거 세 개만 딱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거의 뭐 오늘 5G IT 강의 들으신 거에 50% 가져갑니다. 예. 자, 요것도 제가 요 강조할 것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아까 앞에서 슬라이드 봤어요. 5G에서 보면 레이턴시 1mm, 모빌리티 500km까지 그 다음에 10의 육성 여기 있죠, 그죠? 요런 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5G가 20기가 bps 피크레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LT 저희 회사 같은 경우 3개 캐리어를 에그리게이션 합니다. 300메가 bps예요. 거기 비하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한 단말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피크레이트 다 했는데 이제 5G 가면 원체 높다 보니까 실제로 단말이 하는 거는 20기가까지보다는 아마 1기가나 그 정도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IT에서 보고 있는 이게 5G구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각각 이거는 요 표는 그 속도 높은 거, 그 다음에 매시브 커넥티비티, 로 레이텐시가 각각의 어떤 케이퍼빌리티에 봤을 때 어떤 쪽에 강점이 있는지 더 연관이 있는지를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장표도 상당히 재밌는 장표인데 이것도 아까 앞서서 봤어요. 이것도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G 네트워크인데요. 5G 네트워크에 딱 세 개로 구분하겠습니다. 서비스, 그 다음에 RF, 라디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 라디오부터 보겠습니다. 라디오부터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게 초고주파 확장, 뭐 스펙트럴 이피션시, 셀 고급 밀집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로레이턴시 말씀드렸고요. 밀리미터파라고 있어요. 보통 이게 30GHz 이상을 보통 밀리미터파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초고주파죠. 초고주파면 어떻습니까? 커버리지가 되게 작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28기가나 이런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하려면 결국은 빔포밍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빔을 이게 아주 도달거리가 전파 손실이 많기 때문에 빔포밍을 통해서 되게 빔을 인텐시브하게 해서 커넥티비티를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28기가로 가느냐?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데가 어떻습니까? 800,
1.8, 2.1 이렇게 쓰죠. 근데 주파수가 없어요. 이 높은 지금 우리 뭐 뒤에도 있겠지만 저희가 뭐 시연했던 그 주파수 밴드위스는 1GHz, 800MHz 되게 엄청나요. 근데 지금은 LTE 같은 경우 기본이 맥스 20이지 않습니까? 캐리어 오그레이션 하더라도 저희가 3개 캐리어에 40메가를 쓰고 있어요. 거기 비하면 엄청나요. 그러면 이런 높은 주파수 대역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안 쓰는 대역으로 가야 됩니다. 안 쓰는 대역이 어디냐? 남들 잘 안 쓰는 대역. 기존에 전파 손실이 많아서 잘 안 쓰는 데 어디냐? 밀리미터파예요. 그래서 28기가, 60기가, Y기를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리미터파로 올라가는데 여기 전파 손실이 안 좋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빔포밍이 들어간다.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IT 아까 얘기했죠. 실제로 보니까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IT 펑션 있고 네트워크 슬라이스 아까 뭐 여러 번 얘기되지만 이런 장비를 구현하는데 기본 가상화 위에 아까 HP나 그런 어떤 커머디티한 서버 위에서 이런 펑션들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5G 가면 이런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그 메인이 될 거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서비스들이 올라가냐. 기본적인 우리 뭐 통화하고 이런 서비스는 다 되고 이게 ENBB입니다. 스루풋 많은 거, 매시브 커넥티비티, 로 레이턴시 이렇게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G라고 해서 다른 게 없어요. 아까 기본 했던 세 가지 특징에 통신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텔코 서비스 이게 연동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여기는 저기 네트워크 슬라이싱인데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뭐 몇 분이 말씀하셨죠. 딱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보면 하드웨어가 딱 그 정형화돼 있잖아요. 렉 타입으로. 그러면 거기 안에서 그 A라는 서비스, B라는 서비스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서비스마다 어떤 자원 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상화가 되면 그런 부분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추얼하게 서비스마다 자원을 이렇게 점유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프라이어티를 줘요. 예를 들면 ABC 서비스가 있으면 서비스 프로파일에 따라서 요거는 속도를 많이 줘야 되겠구나. 요거는 레이턴시를 적게 줘야겠구나.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버추얼하게 실제로 망을 이렇게 슬라이싱을 합니다. 다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프라이어티도 그쪽에 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머디티 하드웨어 돈이 적게 들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애널리틱을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거를 저희가 또 스마트 오퍼레이션 하거나 실제로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아까 이제 저기 가상화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상화 죄송합니다. 가상화 얘기할 때 실제로 그러면 이게 기존의 기지국이고 이게 기존의 코어예요. 자, 그게 보면 원래 이제 코어는 위에도 있는데 클라우드 랩만 딱 보면 이게 가상화된 어떤 뭐 HP 서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서버 위에 뭐 예를 들면 VM이라는 버추얼 머신을 올리고 거기다가 엣지 펑션이나 실제로 이제 코어 같은 경우도 컨트롤 플레인이 아니고 유저 플레인을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분리를 해서. 그러면 실제로 여기도 뭐 LTE도 할 수 있고 5G 뭐 신규 액세스 기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화해서 이런 걸 수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저기 코어 같은 경우에 유저 플레인 내려오면 아까 내가 로 레이턴시 얘기했죠. 로 레이턴시가 가능하게 된 게 이런 코어 펑션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실제로 코어까지 안 가더라도 얘는 기죽에서 딱 기죽 레벨에 있는 여기서 그냥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제가 노키아하고도 시연했던 그 로봇 시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UPCP 유저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 분리하면서 유저 플레인을 아래로 내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실제로 서비스 프로파일마다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각각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만든 거고요. 여기에 저희가 노키아 쪽하고 해서 실제로 그 유저 플레인을 기준까지 내려서 실제로 로봇 연동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요게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된 게 기본적으로 가상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규 서비스가 나왔을 때 기존 같으면 이런 신규 서비스를 이런 가상화 기반이 아니면 신규 서비스 하나 만드는데 되게 힘들어요. 장비 갖고 와서 셋업해서 그 장비 서비스에 맞게 튜닝 해가지고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데 가상화 같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그 여유만 있으면 다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그거 맞게 그냥 네트워크 슬라이싱 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며칠이 뭐예요? 그냥 몇 시간만 해도 뚝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가상화 얘기 나오면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에자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요. 5G 에자일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 가상화랑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시간이 빨리빨리 가요. 원래 저 30분 아니었어요? 20분이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저기 말씀드릴 거는 5G를 간다고 5G 혼자는 못 있어요. 왜냐? 5G는 기본적으로 지금 LTE 많이 다 깔려 있죠. 근데 5G는 밀리미터로 갑니다. 밀리미터로 가면 커버리지가 작죠. 근데 걔를 전국망을 깔 수가 없어요. 깔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LTE에서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커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나 이런 그 많은 데이터를 쓰거나 새로운 또 어떤 유스 케이스, 아까 로레이턴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실제로 이제 이 5G를 씁니다. 근데 이 LTE도 LTA 프로라 그래서 지금 또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6기가 언더와 6기가 이상이 있는데 지금 보통 6기가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작년에 2015년 ITU 저기 뭐야 ITU R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돌피 5D WRC 죄송합니다. WRC에서 6기가 언더에 대해서는 5 주파수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9년에 저기 WRC에서 6기가 오버에 대해서 이제 주파수를 설정을 할 건데 실제로 이제 6기가 언더 같은 경우는 이 LTE 커버리지랑 상당히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6기가 언더에 대해서 5G를 도입을 하겠느냐? 이거는 실제로 보면 LTE에서 LTA 프로와 같이 진화되는 기술이 5G하고 많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죠. 지금 있는 LTE 진화만 해도 되는 거니까. 그 위에서 6기가 오버에 실제로 오버레이로 깔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LTE가 먼저 LTE 프로까지 진화하고 그 위에 밀리미터 웨이브나 이렇게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로레이텐시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실제로 저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로레이텐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스마트카 스마트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 커넥트카 같은 걸 하려면 커버지가 넓어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LTE 프로가 되면서 실제로 저기 레이턴시나 이런 부분이 짧아지겠느냐. 이런 좀 풀어야 될 숙제도 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각사별로 했던 거고요. 속도를 높이는 작업 계속 20기가를 벌써 여기 넘었죠, 그죠? 그 다음에 LTE하고 5G 인터워킹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랜 아까 여기 서버예요, 서버에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안테나 다 올려서 12x10입니다. 여기 인텔하고 한 거고요. 실제 요건 이제 노키아하고 다 했던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Y기라고 하는 60기가 대역에 저희가 LTE하고 인터워킹을 했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이 있었으니까 저희 혁신센터에 대한 그 테스트베드가 이렇게 좀 꾸려졌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박정 원장님 설명했다시피 표준화 일정입니다. 어쨌든 실제 표준화는 19년 말에 끝납니다. 19년 말에 끝나는데 1차 표준은 끝나고 지금 19년 말에 끝나는데요. 실제로 이제 상용화는 요때 이제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내년도에 시범 서비스를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Io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IoT는 아까 저 신영식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면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할 건 IoT 중에서도 LPWA입니다. Low Power Wide Area. 그러니까 저전력이고 칩셋 싸고 커버리지 넓고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실제로 보면 이제 여기 LPWA인데요. 실제 기본으로 보면 LTE에 좀 헤비한 그 우리 LTM이라고 뭐 LTCAT1 이런 얘기가 다운링크 10메가, 업링크 한 5메가 되는 그런 이제 기술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숏레인지는 뭐 와이파이나 직비나 블루투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한 거는 아주 적은 용량의 스몰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커버리지를 넓게 하는 그런 걸 지금 저희가 마켓 포지셔닝을 위해서 이런 기술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다 사업화를. 그래서 왜 로라를 했느냐 시그폭스를 안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로라가 싸요. 그 다음에 로라 이거 통신 모자는 5불밖에 안 합니다. LTE 20불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한 10메가고 얘는 한 300bps에서 5.4K입니다. 그러니까 세그멘트가 틀려요. 타겟이. 그리고 이 커버리지도 꽤 넓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시그폭스는
얘는 기죽을 얘네가 다 만들어요. 시그폭스가 만들어요. 단 애가 안 만들어요. 근데 로라는 그 샘텍이라는 회사에서 칩을 반란 회사한테 다 줍니다.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샘텍 칩 안에 있는 파이스펙은 오픈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모듈을 팔아요. 그러면 그 모듈을 받아서 기죽도 구현할 수 있고 단말 칩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로라 얼라이언스 같은 어떤 협의체 같은 것도 오픈 기반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시그폭스는 독식을 하고 있어요. 지네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오픈 그게 그러니까 익스텐션이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한 200바이트까지 데이터 최대 전송할 수 있는데 얘는 12바이트밖에 안 돼요.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하여튼 얘는 되게 클로즈드고 얘는 오픈이다. 그 다음에 얘가 갈 길과 얘가 갈 길은 틀린데 저희 회사는 이 두 개를 다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게 소용량, 그 다음에 얘는 나름 용량이 있는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는 LTE이기 때문에 파이썬부터 쭉 해서 뭐 RRC 쭉 스펙이 프로토콜 있지 않습니까? 걔를 다 수용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요. 로라는 파이하고 맥밖에 없어요. 기죽 하는 역할은 단말에서 던져주는 거 받아서 코어에 서버에 넘겨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완전 그 말 그대로 깡통이에요, 깡통. 그러니까 싸요. 그러니까 칩도 싸고. 그래서 이게 에코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이게 로라 얼라이언스라는 게 지금 보면 시그폭스는 이제 클로즈드지만 얘네는 이제 보면 상당히 지금 보면 회원사가 저 4월달에 미팅 있을 때는 287개.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KPN 네덜란드 1위 사업자고요, 프랑스 3위 사업자고 이게 벨기에 1위 사업자입니까? 스위스콤. 보면 지금 아마 오렌지도 좀 얘기가 제가 오렌지도 아마 구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점점점 이게 로라 쪽이 지금 익스텐션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시면 되고요. 혹자는 로라가 스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펙 없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 있어요. 이 로라 얼라이언스가 표준 단체고요. 실제로 이 안에서 1.0이 나왔고 1.1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LT 기반의 캣1, 그 다음에 로라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바이스, 기지국, 교환기, 플랫폼, 뭐 앱서버 이렇게 쭉 하는 역할은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얘는 아주 작은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저가로 구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얘는 LT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헤비한 다운링크 10메가, 업링크 5메가의 좀 헤비한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요거에 맞는 어떤 가스 검침, 뭐 상수도 작은 데이터 사이즈를 원하는 그런 네트워크인 로라를 이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보내는데 뭐 비디오도 보낼 수가 있고요. 어떤 그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는 얘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를 다 하이브리드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죄송합니다. 여기 그림이 다 잘 안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지금 요 시점이죠, 그죠? 대구부터 지금 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보면 면적 대비 한 90%, 인구 대비 99% 이쪽을 다 지금 채울 겁니다. 로라망을 채울 거고요. 그래서 사파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아까 시영식 팀장님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로라 기술 망 구조인데요. 아까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기지국이고 그다음에 여기 서버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유선 백홀이냐 무선 백홀이냐 따라서 거치는 부분이 틀린데 기본적으로 백홀 통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저희 플랫폼 싱플로그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로라 기지국을 지금 3사가 지금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텔레시스, SK 텔레시스, 삼성, 콘텔라. 그다음에 서버는 네이블, 그다음에 콘텔라. 디바이스는 이도링크, 누리텔레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기획팀에서 추가적인 어떤 에코 확장을 위한 부분, 아까 통신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뭐 기죽은 작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가스 검침이나 이런 부분도 열심히,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 메이드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이런 트래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라기 때문에 저전력이잖아요. 저전력을 활용하려면 어쨌든 이제 배터리 안 갈고 오래 갈 수 있는 거, 실제로 B2B가 아니고 우리 커스터머 B2C한테 진짜 좋은 어떤 사업 아이템을 저희가 좀 발굴을 하고 있고, 그런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요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요. 네.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이 중에 다 할 수 있을지 시간이. 네, LTU는 아직까지는 제 관할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계획은 딱히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MB-CIoT 모듈이 로라만큼 전에 나오면 로라의 장점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로라의 장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MB-IoT가 셀러 IT 이게 아마 코아 쪽까지 하면 아마 한 9월달까지 표준화가 될 텐데 아마 MB-IoT는 상당히 싸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근데 MB-IoT가 나와서 실제로 어떤 에코가 이게 좀 안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 부분이 MB-IoT 하는데 좀 추가적인 투자도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근데 가장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사업 선점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저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고객 여러분들한테 싼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MB-IoT까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좀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라를 먼저 했고요. 이 로라를 준비한 것도 저희가 뭐 올해 갑자기 뚝딱 한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시그폭스도 뭐 아시겠지만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로라를 작년에 디벨롭을 해서 올해 이제 사업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선점과 어떤 MB-IoT의 추가적인 리소스 투자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먼저 한 거고요. MB-IoT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또 그게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컴플리먼터리하게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 한다고는 제가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로라는 넓은 커버를 갔는데 근접한 단독형 디바이스가 로라망에 연동되는 경우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며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저 부분 일부 저희 알고리즘은 있어요. 그 SNR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로라 쪽에 그 파워를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많이 바꾸진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출력 교재 개선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에서 10mW에서 25mW까지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할 때 이걸 이제 환경을 그러니까 SNR이나 이게 업링크 환경을 보고 실제로 다운링크 환경 있죠 단말 같으면 환경을 보고 좋으면 적게 싸도 되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좋은 아이디어 맞으시고요.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컨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프론트홀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지금 현재 저 프론트홀은 아까 말씀드린 유선이나 무선 둘 다 지금 다 LTE 모뎀 방식으로 지금 LTE로 저희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가요? 예. 5G에서요. 5G에서는 지금 요 얘기가 하면 좀 긴데 5G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 기존에 보면 C3나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러면 걔는 예를 들면 20메가 같으면 150메가 bps의 어떤 아날로그 데이터를 하나당 그 15비트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엄청 커져요. 그러면 20메가 기준으로 하면 150메가 bps가 2.5기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 800메가 20기가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디지타이제이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단을 그러니까 파이하고 맥을 예를 들면 기존에는 RF 쪽하고 파이단 이렇게 있으면 그 DU하고 이렇게 RF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파이단을 다 밑으로 내려버려요. RR 쪽으로.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백홀처럼 뭐 아날로그 데이터 그렇게 바로 그냥 가는 거니까 디지타이제이션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맥이나 파일을 밑으로 그러니까 그 펑션 스플릿을 합니다. 보통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규격화도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슈퍼 하이 프리퀀시의 통신은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데 빔포미아 테크닉만의 기술 예 맞습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넘어갔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주파수대로 가면 커버리지가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커버리지 작은데 이거를 전국망으로는 저희가 못 가요. 전국망은 못 가고 실제로 이제 그 커버리지를 저희가 이제 파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커버리지를 어떻게 엔지니어링 하느냐 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에코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랩에 있던 그 장비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3월 달에 국내 최초로 삼성 장비하고 저희가 트라이를 했고 노키아하고는 작년에 제가 뭐 맥스 스루프트 보여줬지만 그 장비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 되면 조금 더 안정된 장비들이 밖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필드 트라이를 통해서 커버리지가 28기가에서 한 어느 정도 될 거냐 이 부분을 제가 볼 겁니다. 근데 분명히 800이나 2.1이나 로 프리퀀시 대비해서는 커버리지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메이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섣부른 얘기지만 약간 홀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솔루션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저희 조성호 랩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